얘들아, 오늘 선생님이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렇게 유튜브로 강의를 좀 올리는 점 이해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은 운동 요 단원을 좀 총 정리를 해보려고 해. 그래서 요 단원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운동입니다. 운동이란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운동이라고 부르지. 즉, 가만히 있지 않고 시시각각 어떻게 된다? 변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물체의 빠르기, 보통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부르니? 속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는 시간이 짧을수록 더 어떻더라? 속력이 빠르더라. 반면에 같은 시간을 이동할 때는 거리가 더 어떨수록 길수록 빠르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멀리 가야 빠른 거고, 같은 거리를 갈 때는 더 시간이 짧아야 빠른 거다라는 거지. 뭐 이건 다 아는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이 빠르기를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 다중섬광장치라고 불러. 다중섬광장치. 그래서 물체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계속 찍어서 하나의 필름에 현상해 내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옆에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물질의 뭐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거리가 좁으면 속력이 느리고 거리가 넓으면 속력이 어떻더라? 빠르더라. 따라서 B가 A보다 속력이 더 빠르다. 그러니까 물체 사이의 간격이 넓을수록 어떻다? 빠르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빠르기를 표현한 걸 우리가 일정한 시간 동안에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표현한 걸 속력이라고 불러주고, 단위는 미터 매 초 또는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불러주기도 하고, 킬로미터 매 시 해가지고 킬로미터 매 킬로미터 퍼 아워 이렇게 불러주기도 합니다. 아마 학교에서는 미터 퍼 세크라고 보통 많이 말씀하실 거야. 미터 퍼 세크. 그 다음에 얘는 킬로미터 퍼 아워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할 거야. 그래서 이동 거리를 뭘로 시간으로 나누어 준 게 바로 뭐더라? 속력이더라. 근데 문제는 이 속력은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습니까? 계속 변할 수 있지. 맞니? 속력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속력이 일정하지 않을 때 우리가 전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그걸 뭐라고 불러준다?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더라. 평균 속력. 알겠습니까? 평균 속력도 구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밑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등속 운동입니다. 등속 운동. 자, 등속이 뭡니까? 등속. 여기서 말하는 등이라는 건 뭐를 얘기를 하겠어? 같을 등이지. 같을 등. 맞습니까? 같다. 뭐가? 도대체 그러면 뭐가 같다? 속력이 같다. 속력이 일정하더라. 그래서 자, 속력이 같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다중섬광 사진에서 사진의 물체 사이의 간격이 어떻더라? 일정하더라.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되겠어? 점점점 증가하겠지.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사진이 1초 간격으로 찍혔어. 1초 간격으로 찍혔을 때 4cm, 8cm, 12cm, 16cm, 20cm 사이 간격이 어때? 일정하니까 속력은 4cm/s가 되는 거고. 자, 시간 속력 요 그래프를 먼저 봅시다. 속력이 어떻더라? 일정하더라. 지금 속력이 변하지 않지? 이렇게. 자,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다.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불러주기도 합니다. 등속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 왜냐면 방향도 변하지를 않거든. 그래서 자, 요 밑넓이 이게 뭔데?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그럼 요 의미가 의미하는 게 이동 거리, 전체 이동 거리를 의미하더라라는 거고. 자, 반면에 시간에 따라서 이동 거리는 이렇게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 그럼 요 기울기는 뭐분의 시간분의 이동 거리 따라서 뭐를 의미한다?
속력을 의미하더라라는 거. 자, 그랬을 때, 자, 요 그래프에서 A라는 그래프 옆에 A라는 그래프랑 B라는 그래프를 비교하면 같은 시간 동안에 A는 이만큼, B는 이만큼을 갔어. 그럼 속력은 누가 빠르다? A가 더 빠르다. 그 다음에 속력 시간 그래프는 당연히 위에 있는 C가 D보다 어떻더라? 속력이 빠르더라라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하나씩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문제도 같이 풀게. 두 번째 자유낙하 운동. 사실은 이 자유낙하 운동은 원래는 등가속도 운동의 한 종류야. 등가속도 운동이 뭐냐?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건 뭐야? 가속도가 어떤? 글씨가 좀 이상하다. 다시 이쁘게 써볼게.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불러줍니다. 가속도가 어떻더라? 일정하다. 가속도가 일정. 자, 이때 그러면 이 가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힘이 일정하다 이 말이거든. 힘이 일정하다. 그러면 자 보세요.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도 마찬가지야. 무슨 힘이 작용을 해? 중력이 작용해. 자, 공기 저항이 없다라는 가정을 해야 됩니다. 없을 때 중력만 받아서 얘가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 그럼 이 중력의 크기가 일정하지 변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중력의 크기는 아주 조금씩 변하기는 해요. 변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중력은 일정하더라라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속도 변화 물체 속력이 1초에 9.8m씩 증가한다. 9.8m/s씩.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9.8m/s 제곱을 중력 가속도 밑에 나와있지. 9.8을 중력 가속도 또는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때 m/s 제곱입니다. 세크 제곱 알겠죠? 자, 그래서 이동거리는 점점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랬을 때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래프에서 아까는 등속 운동은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어땠거든? 일정했거든. 근데 얘는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증가하더라라는 거지. 처음이 0일 수도 있고 처음이 0이 아닐 수도 있어. 왜? 처음에 위에서 그냥 놨을 때는 자유낙하지만 아래로 집어 던질 수도 있거든. 그러면 요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 그래프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고, 이 기울기가 뭐더라? 우리가 가속도라고 불러줍니다. 가속도, 속도의 변화, 즉 가속도. 이해됐습니까? 속도의 변화, 가속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나중에 속도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뭐를 또 구할 수 있냐면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도 그릴 수가 있어.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는 얘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점점점 2차 그래프 형태로. 자, 그랬을 때 질량이 서로 다르면 어떠냐? 질량이 다른 물체는 자유낙하할 때 어떻게 떨어질 것이냐라는 거야. 그래서 질량이 다른 두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리면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 왜? 뭐가 같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가 어떻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래서 1초마다 9.8m/s씩 증가하는 거더라라는 거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질량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속력은 없더라. 그래서 중력의 크기는, 이 중력의 크기가 무게입니다. 무게는 질량에 비례하지만 속력 변화는 질량에 관계가 없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기의 저항이 있으면 공기 저항을 많이 받는 물체들이 있어. 이렇게 표면적이 넓은 것들. 그런 녀석들은 당연히 늦게 떨어지겠지. 공기 저항이 있으면 표면적이 영향을 준다라는 거지. 됐슈. 자, 그래서 지금 등속 운동과 지금 속도 그래프를 비교해 놓은 거고, 자, 등속 운동에서의 무슨 그래프? 이동거리 그래프.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는 얘가 어떻게 된다? 점점 증가했지만 이 자유낙하 운동에서 이동거리 그래프는요,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증가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속력이 얘는 일정하게 증가. 나란하다, 얘들은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다. 이동한 거리가 일정하다.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요게 점점 늘어난다라는 얘기. 점점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고,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도 점점 늘어나더라. 그럼 하나씩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잠깐만. 자, 속력은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을 나타낸다. 아니야, 운동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건 방향을 나타내는 건 속력이 아니고 속도예요. 속력은 그냥 뭐만 나타내냐면 빠르기만 나타내. 틀린 거야. 자, 물체의 위치는 기준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맞지? 위치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어디에서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동쪽에 위치할 수도 있고 서쪽에 위치할 수도 있는 거지.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3600m를 이동했대. 1시간이면 몇 초입니까? 3600초입니다. 그럼 나누기 얼마야? 3600초 하면 1m/s니까 1초 동안 1m 맞는 거죠. 자, 속력이 가장 빠른 구간은요, 같은 시간 간격이니까 가장 거리가 먼 다가 되겠지요. 자, 10초 동안 100m. 그러면 얼마? 100을 얼마로? 10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10m/s. 다음 5m/s로 4초 동안 가면은 5 곱하기 4. 이거 거속시니까 20m. 자, 10m/s로 500m 가는 건 500m를 뭘로? 10m/s로 나눠주면 50초가 되겠지. 자, m/s 단위로 구하랍니다. 1초에 25m 가는 건 당연히 25m/s고 1분이면 몇 초? 60초입니다. 그치? 그럼 120 나누기 60이니까 얼마? 옆에다 써야겠다. 120 나누기 60이니까 2m/s. 자, 2시간 얼마야? 3600 곱하기 2. 그리고 72km는 72,000. 그렇지? 72,000 나누기 7200이죠? 그럼 얼마? 10m/s입니다. 따라서 속력은 맞구나. ACB가 되겠네. C바. 그 다음에 물체 AB 구간에서의 평균 속력을 구하래요. 지금 몇 초? 1초 간격이야. 그러면 여기가 1초, 여기가 2초, 여기가 3초, 여기가 4초. B까지 가는데 몇 초가 걸렸어? 5초가 걸렸고요. 100cm는 몇 미터? 1m. 지금 단위를 잘 확인해야 돼. 단위 1m 가는데 5초 걸렸으니까 얘는 0.2m/s가 돼야 합니다. 자, 속력입니다. 20m 가는데 얼마 걸려? 20m 가는데 5초 걸렸어요. 4m/s. 얘는요, 4m/s로 5초 동안 이동했으니까 4, 5, 20 맞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7번.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는 같은 시간 동안 일정한 거리를 이동한다. 같은 시간 동안에 일정한 거리? 왜? 아닙니다. 속도가 어떻게 되니까?
속력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거리는 달라진다. 등속운동하는 물체가 속력이 같은 시간 동안 일정한 거리를 가는 거고, 자유낙하하는 물체 작용하는 중력 맞고요.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물체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맞지요? 얼마씩? 9.8 m/s 제곱씩. 진공 상태에서 골프공과 탁구공은 먼저가 아니고 동시에, 그치? 왜? 진공이니까 뭐가 없어? 저항이 없지, 공기 저항이. 자, A. 자, 그러면 A초 2초 동안에 증가한 거 1초당 얼마? 9.8 m/s씩 증가했어. 그럼 2초면 얼마겠어? 19.6이 되겠지. 맞습니까? 너무 쉬워요. 쉬워. 이지. 자, 중력의 크기는 뭐에 비례한다? 질량비와 같더라. 중력 가속도와 같거든. 따라서 2대 5대 10이고요. 속력 변화비는 어떻더라? 얘는 중력 가속도야. 중력 가속도는 1대 1로 작용한다. 가는 진공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어떻더라? 얘는 동시에 떨어지는 거고, 그지? 나가 공기 중이지. 왜? 얘들은 공기의 저항을 깃털이 받기 때문에. 나에서는 쇠구슬이 먼저 떨어질 거고요. 가에서 중력의 크기는 달라. 중력의 크기는 무게였으니까 다르고 속도 변화가 같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선생님 자꾸 얘기했었지. 많이 강조했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깃털이 받는 중력의 크기는 가에서 더 크다, 나에서 더 크다? 중력의 크기는 나에서라네. 깃털이 받는 중력의 크기는 가와 나에서 같다. 중력은 같은데 저항만 다를 뿐이더라. 공기 저항. 맞죠? 잠깐만. 넘어가자. 이거 다음에.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1과 에너지. 1. work 에너지는 에너지. 자, 그래서 봅시다. 1이라는 거, 특히 과학에서의 1이라는 건 뭐가 작용하고 힘이 작용하고 또 그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뭐 하는 경우? 이동하는 경우. 자, F가 있어야 되고 이동거리 S, 이거는 힘이야. force의 약자는 이동거리. 이동거리는 distance야. 그래서 힘과 이동거리, 그리고 그 두 개의 방향이 나란해야 된다. 자, 그래서 힘의 크기와 물체 이동한 거리를 곱해준 게 뭐더라? 1. 1의 양은 1은 W라고 표현을 하는데 1은 W인데 이건 단위야. 줄은 단위 뉴턴 미터. 얘는 그래서 자, W는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된다.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5뉴턴으로 3m를 밀었으면 얼마? 15줄의 일을 했더라 라는 거야. 15줄. 그래서 단위는 줄, 1줄은 1뉴턴으로 1m 이동할 때. 그래서 중력에 대해 한 일은 뭐를 가지고? 얘는 물체의 무게 곱하기 들어 올린 높이야. 그래서 무게는 다시 뭐야? 질량 곱하기 9.8. 아까 9.8 얘기했었지? 중력 가속도. 이 두 개를 곱하는 거. 그게 무게고요. 따라서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입니다. 이게 뭐더라? 1의 양. 두 번째, 중력이 한 일은 뭐야? 낙하한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중력의 크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게야. 무게에다가 떨어진 높이를 곱해주면 반대로 중력이 한 일이 된다. 내가 들어 올리면 중력에 대해 한 일, 반대로 떨어지면 중력이 한 일,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요 1의 양이 0인 경우가 있어요. 내가 힘을 아무리 가해도 1이 0인 경우가 있고,
자, 그래서 첫 번째 힘이 0인 경우. 그래서 등속 운동하는 물체는 뭐더라? 힘이 0이더라. 그래서 얼음판 위에서 스케이트 같은 거 탈 때 이런 거는 등속 운동하기 때문에 1이 얼마더라? 0이더라 라는 거. 니 이해하고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동한 거리가 0일 때 내가 힘을 가해도 이동한 거리가 0이면 1의 양도 어떻더라? 0이더라 라는 거. 세 번째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일 때도 0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힘의 방향과 이동한 거리가 0이기 때문에 어떻더라? 1도 0이더라. 수직일 때. 자, 그 다음에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에너지라고 불렀고요. 단위는 똑같은 줄을 사용을 했어요. 따라서 자, 일이 뭐가 될 수도 있고 에너지가 될 수 있었고 에너지도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맞니? 단위가 같다라는 건 결국은 같은 값이라는 거지. 단위가 같으면. 그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에서 돈 쓰면 우리나라 돈 똑같은 원이잖아. 써 못 써? 쓸 수 있지. 그치? 단위가 같으니까. 맞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나온 것처럼 일과 에너지는 서로 어떻더라? 물체의 일을 내가 해주면 물체가 에너지를 갖는 거고 반대로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일이 될 수 있더라. 그래서 일과 에너지가 서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더라라는 거. 이것도 설명을 먼저 다 하고 문제를 풀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다른 말로 우리가 이렇게 불러. 고등학교 가면 포텐셜 에너지에서 EP 이렇게 불러. EP. 그래서 위치 에너지라는 건 어떤 높이에서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얘기를 하고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야. 즉 얘는 반대로 얘기하면 무게 곱하기 높이라고 해도 똑같아. 그치? 위치 에너지는요. 나중에는 요 9.8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고등학교 가면 스몰 g라고 불러.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이 P는 mgh 이렇게 쓰기도 해. 미리 알아둘 친구들은 좀 알아두세요. mgh 됐나요? 두 번째 위치 에너지와 질량 높이의 관계. 당연히 위치 에너지는 질량이 어떨수록 질량이 클수록 위치 에너지가 클 거고 높이가 높을수록 위치 에너지가 커지겠지. 따라서 위치 에너지하고 높이, 질량은 서로 어떻더라? 비례 관계더라. 그 얘기는 높이가 높을수록 어떻더라? 자, 높이가 2배, 3배가 되면 위치 에너지 2배, 3배가 되기 때문에 나무 도막이 밀려나는 거리도 2배, 3배로 늘어날 수 있다. 그런데 이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뭐 바닥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책상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의자가 기준이 될 수도 있거든. 이거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이 기준은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문제에 보면은 기준을 분명히 줄 거야. 기준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바닥을 기준으로 놓는 게 맞아요. 근데 다른 거를 기준으로 문제를 낸다고 하면 분명히 기준을 주어야 되겠지. 기준을 주지 않는다면 문제를 풀 수 없겠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는요, 우리가 EK라고 불러줘요. 키네틱 에너지라고 불러주기도 합니다. 못 쓸 줄 알까봐. 얘는 포텐셜. 포텐셜. 이렇게. 자,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해요. 아까 위치 에너지는 어떤 물체가 어떤 높이에만 있으면 가질 수 있었어. 왜? 중력에 의해서 얘가 떨어지면서 일을 할 수 있거든. 근데 이번에는 높이가 아니고 뭐더라?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야. 따라서 얘는 질량이 m이고 속력이 v일 때 2분의 1 mv 제곱으로 표현한다. 속력의 제곱이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질량에 비례하고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자, 그런데 속력에 대해서는 자, V하고 2K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얘는 속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곱에 비례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전환은 자, 질량이 2배, 3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2배, 3배가 되기 때문에 나무도막이 밀려나는 것도 2배, 3배지만 속력이 2배, 3배가 되면 나무도막은 4배, 9배. 왜? 요거에 뭐니까? 제곱으로 표현이 돼야 되니까. 맞니? 자, 그러면 우리가 과학에서 일을 한 경우 자, 1시간 동안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었다. 힘도 없고 이동거리도 없지. 다음 두 번째, 바닥에 놓인 환분을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얘는 힘을 위쪽으로 주어서 위로 올려놓은 거니까 맞고요. 책상을 교실 뒤까지 밀고 갔다. 그렇지? 힘을 주고 이동시켰으니까 일한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문제에서 이제 많이 헷갈려 하는데 무게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해준 이 힘의 크기가 20이고 얼마? 3m. 20N 곱하기 3m는 얼마더라? 60줄이 되더라 라는 거. 그 다음 3번은요 100N만큼 들어 올리는데 100N인데 걷는 건 앞으로 걸었지? 그럼 1의 양은 얼마더라? 0이더라. 4번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물체의 뭐와 같다? 무게와 같다. 근데 이 무게는 뭐 곱하기 질량 곱하기 9.8이었어. 반대로 그러니까 19.6 나누기 9.8을 하면 몇 킬로그램? 2kg. 자, 질량은 어디든 변함이 없었고요. 물체를 들어 올리는데 한 1의 양은 19.6N을 얼마? 20cm는 0.2m입니다. 그래서 0.2를 곱해주면 되고요. 얼마니? 3.92줄이 되겠지. 맞나? 92 맞죠? 자, 넘어갑니다. 6번. 기준면으로 3m의 높이에 있고 4kg이야. 그러면 위치 에너지 EP는요. 얼마 곱하기 9.8 곱하기 4 곱하기 3입니다. 그러면 얼마야? 117.6이 나오겠지요. 자,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말뚝 박는 일로 전환됐다. 떨어지면서 말뚝을 박는 일로 전환되는 게 맞습니다. 얘 위치 에너지가. 그 다음에 말뚝이 박힌 깊이는 물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에 비례한다. 당연하지. 높이가 높아지면 박힌 깊이도 더 깊어질 거고 2분의 1을 h에서 떨어지면 깊이도 얼마? 2분의 1배가 되겠지. 틀렸죠? 됐습니까? 그 다음 10kg인 물체가 5m/s로 운동하고 있대. 그러면 운동에너지 EK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5의 제곱입니다. 그럼 얼마니? 125줄 맞지? 요거 25에다가 5, 요거 하면 5가 되니까 자, 운동 에너지를 구하래. 내가 10N으로 얼마를 밀었어? 2m를 밀었어. 그럼 얘는 얼마? 내가 해준 일이 20줄이지. 이 일이 뭘로 바뀌는 거야?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주는 거야. 따라서 20줄이 될 거예요. 그럼 속력을 구할 수 있어야 돼.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V의 제곱이 20줄이 돼야 되는 거야. 따라서 V 제곱이 얼마더라? 구할 수 있지? V의 제곱이 10이더라. 속력은 루트 10m/s가 되겠지. 자, 나무도막과 충돌 전 수레가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는 얼마야? 400줄이지. 왜? 해준 일이 400줄이니까. 하고 정지했으니까 다. 자, 나무도막 이동거리가 2m야. 그럼 400줄을 가지고 얼마? 마찰력 곱하기 2m가 되니까 얼마? 200N이 되겠지요. 됐죠?
자, 이거는 그러면 이게 다 됐나? 끝났네. 잠깐만, 그러면은 우리 요거를 좀 더 풀자. 시간이 조금, 아이고. 뭐라? 왜 이러냐? 자, 요거 봅시다. 낙하하는 동안 중력이 쇠구슬에 한 일은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지요? 응. 그리고 중력이 쇠구슬의 한 일의 양은 쇠구슬이 낙하한 거리에 비례한다. 역시 맞지요? 질량이 2배인 쇠구슬을 사용하면 운동 에너지는 2배가 된다. 맞죠?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했었으니까. 5에서 A점까지 거리가 2배가 되면 평균 속력은 4배가 된다. 5에서 A점. A가 어디야? 어디야? A점까지 거리가 2배가 되면. 거리가 2배가 되면 포텐셜 에너지가, 자, 운동 에너지가 몇 배가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도 2배가 되는 거야. 포텐셜 에너지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럼 속력은 4배가 아니고 루트 2배가 됩니다.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되려면. 같은 실험을 더 높은 층에서 위치한 실험실에서 하면 A의 점에서의 쇠구슬도 당연히 빨라지겠지?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가 커지니까. 질량이 얼마인 2kg의 묵주가 50cm 높이만큼 낙하할 때, 그러면 9.8 곱하기 2 곱하기 50cm니까 얼마? 0.5 해주면 얼마? 9.8 줄 만큼 중력이 해줬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높이가 4배가 됐으면 뭐야? 위치 에너지도 사실은 몇 배가 돼? 4배가 돼.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4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도 몇 배가 돼야 돼? 4배가 돼야 되는 거고.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됐다라는 건 속력은 몇 배가 된다? 2배가 돼야 된다라는 거지. 맞니? 자, 그 다음. 나무도막이 밀려난 거리는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 맞고요. 자, 실험 1은 뭔데? 실험 1에서 1은 지금 아이고, 왜 이래? 1은 질량에 따라서 이동거리네. 그러니까 얘들은 질량과 운동 에너지 맞고요. 나는요, 속력이지 4배가 됐는데 얘는 몇 배가 됐어? 속력의 제곱이 4배가 되면 4배가 됐고 9배가 되면 9배가 됐지. 속력 제곱이. 그러니까 속력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로 바꿔줘야 되고. 수레가 가진 운동 에너지는 나무도막을 미는 일로 전환된다. 맞는 거죠. 그 다음, 질량이 다른 수레 A와 B를 출발선에 나란히 놓고 동시에 밀어서 충돌시킨 후 밀어난 거리를 측정을 했대. A와 B? 위에 A와 B 나와 있나? 여기 안 나와 있네. 질량이 다르다. 이 그림을 자세히 봐야 되겠구나. A보다 B가 어때? 질량이 더 크지? 질량이 A보다 B이므로 뭐야? 더 멀리까지 나무도막을 밀어내는 건 운동 에너지도 A보다 B이기 때문에 속력은 같으니까. 자, B가 더 멀리 밀어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니? 자, 앞에도 좀 가볼게요. 요거도 봅시다. 골프공과 탁구공의 작용한 중력의 크기는 서로 다르지? 들렸어. 왜? 질량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낙하할 때 속력 변화량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맞지? 자유낙하 운동이기 때문에. 진공 상태에서 하면은 어떻게? 동시에 떨어졌고요. 진공 상태엔 중력의 크기가 같은 게 아니고 뭐가?
중력 가속도가 같은 거지. 중력이 같은 게 아닙니다. 중력 가속도가 같은 거예요. 2번. 중력의 크기는 어떻더라? 같다. 아, 중력의 크기? 아니지. 참. 세공과 탁구공. 세공이 탁구공보다 크다. 중력의 크기가 뭔데? 무게. 왜? 질량이 세공이 크기 때문에. 속력은 어떻더라? 중력 가속도 상수가 같으므로 속력도 어떻더라? 같더라. 맞죠? 속력도 같아진다. 이것도 한번 풀어볼까? A와 B는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 아니야.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일정합니다. 기울기가 이렇게 일정한 거지. 자, 2초 동안 B의 평균 속력은 2초 동안 얘는 60m 갔으니까 얼마니? 30이 되겠지요. A의 속력은 얼마야? A는 60m/s, B는 30m/s. 그러면 A의 속력이 B의 2배이다 맞고, A와 B의 사이의 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진다. 당연히 A가 빠르니까. 달아달아. 자, A에서 물체의 속력은 2.4m/s이다. 왜? 12m를 5초 동안 갔으니까 2.4m/s 맞고요. 물체가 가장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는 구간은 A다. 기울기가 속력이니까. B에서는 아니지. 등속 운동이 아니고 정지 상태. 틀렸고요. C에서는 5초 동안 3m 갔지? 3m/5초니까 얘는 1m가 아니고 0.6m/s가 돼서 틀렸어. 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3번. 얘는 속력이 점점점 B는 증가하고 A는 속력이 감소하는 운동이에요. 자, A는 5초 동안 100m 이동한다. A, 요 밑넓이 구하면 됩니다. 밑넓이는 얼마? 50m. 왜? 20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5. 그치? A와 B의 평균 속력은 같다? 그치? 같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가 같으니까 이동거리 같고 이동거리랑 시간 동일하니까. 그 다음에 틀렸고, B는 높은 곳에서 가만히 놓아 떨어진 물체 운동과 같은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운동이니까. 그치? 속력이 증가하더라. 그쵸? 그 다음에 A와 B가 같은 방향으로 운동할 때 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아니지. 반대지. 왜냐하면 A는 속력이 감소고 B는 속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거 VA, VB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니은 디귿의 3번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자, 어떤 속력, 물체의 이동거리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속력이 증가하니까 일정하게 증가한다. 아니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건 등속도였어. 그러니까 얘는 B가 되니까 틀렸고요. B에서 물체의 평균 속력은 3.6m/s이다. 몇 초 동안? 5초 동안. 얼마? 18m/s로 가니까 B에서의 평균 속력은 3. 아니지? 얼마야? 18m/s지. B는 어차피 등속도 운동이니까. C에서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속도가 감소하니까 속력이 감소하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9초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126m이다. 요 밑넓이 구하면 돼. 그러면 밑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아래 밑변 9 더하기 윗변 5 곱하기 얼마? 높이 18. 그러면 얼마야? 계산기 14 곱하기 18. 이거 18 나누기 2는 126m 맞네. 그럼 역시 지금 답이
디귿이 되겠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요 3단원 운동과 관련된 단원 총 정리를 했으니까 꼭 다시 봐두셔야 됩니다. 수고 많았고요. 정리 잘 해두세요. 중간고사를 안 보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기말고사 때 이 범위를 다 같이 나갈 거야, 아마. 그래서 꼭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고생들 했어.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